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이승준입니다. 삼성증권과 절세를 시작해 오늘은 스톡옵션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약정된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각각에서 세금 이슈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이슈도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하실 때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행사 이익이란 행사 당시 주가와 행사 가격, 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사전에 약정된 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냐 아니면 퇴직 후에 행사하냐에 따라 행사의 과세에 대한 소득 구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시다면 다음해 1월에서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절차는 종료되십니다. 만약 퇴직 후에 행사하시는 경우라면 앞서 살펴본 근로소득과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행사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행사이익의 22% 상당액을 기타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가격, 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13만 원이고 스톡옵션 행사 당시 주가가 35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당 22만 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주당 22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만약 퇴직 이후 행사하는 경우라면 주당 22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종적으로 6.6에서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고 있고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과세 표준이 9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현재 38.5% 구간일 텐데요. 현재 38.5% 세율 구간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4천만 원 발생한다면 4천만 원에 38.5%를 곱한 약 1,540만 원 내외의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실 때도 세금 문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3%는 기본적으로 과세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 시기가 2022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 내용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 당시의 주가 35만 원과 행사가액 13만 원의 차이 22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행사 시점, 즉 주식 취득 시점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었고요. 이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주식의 취득 가격은 행사 당시의 주가인 35만 원이 됩니다. 만약 50만 원에 양도한다면 한 주당 15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15만 원 양도차익에 대해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양도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이전에 양도한다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22%에서 33%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특정 회사 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올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특수관계자, 즉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특정 회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고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 즉 2022년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특정 회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은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부담세금의 차이가 큰 만큼 만약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매도 전략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2023년도 이후부터는 금융세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22%에서 27.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소득에 대해서는 연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2023년도 이후에 매도한다면 연간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극 활용하여 연간 양도차익 5천만 원 이내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톡옵션 절세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개인의 소득 현황, 기존의 동일회사 주식 보유 여부, 스톡옵션 수량, 자금 여력, 향후 주가 전망 등에 따라 개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저점인 시점에서 행사하는 것이, 그리고 향후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주가가 낮은 현재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가가 낮을 때 행사하는 경우 전체 이익 대비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고요. 근로소득과 주식 양도세율 차이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효과로 인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과 절세를 시작해 스톡옵션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사안은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실행 전 꼭 세무 전문가의 세무자문이 필수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